어도어의 영업이익이 현재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플레디스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간다. 미인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 단위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유통령 이진호입니다. 전속계약 해지권을 달라 참 의아한 일이 나왔습니다. 무려 160억 원을 투자를 해주고 멤버들까지 세팅을 해주면서 18%에 달하는 지분까지 줬는데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 사실 이게 말이 되나 싶습니다. 사실 어도어에는 아티스트가 뉴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속계약 해지권을 달라? 민진 대표가 부대표와 나눈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 라는 카톡에 동조를 한 상황에서 전속계약 해지권까지 달라. 이 부분은 너무나도 선을 넘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이브의 언풀 때문에 악의적으로 일정 부분이 침소봉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인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민진 대표가 전속계약 해지권을 달라고 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이 하이브의 언풀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봤습니다. 전속계약 해지권이 뭔가요? 말 그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권리가 존재할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속계약 해지권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니까 마땅히 해지할 권리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아티스트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 측에서 전속계약 해지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회사 측에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계약서에 모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항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쌍방 보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모두 이와 같은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딱 이 권리만 떼어서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이브 내부에서도 여러 멀티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레이블 가운데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진 레이블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타 기획사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 상에 이미 갑을 간의 전속계약 해지권이 모두 동등하게 조항에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권한을 요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저 역시 굉장히 놀랐습니다. 관련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타이틀 자체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권 요구입니다. 리드문을 보면 민진 대표가 어도어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권한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뉴진스의 계약의 주체는 누굴까? 하이브와 뉴진스 멤버 간의 계약을 맺었다면 민진 대표가 당연히 하이브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뉴진스와 계약을 맺은 주체는 어도어였습니다. 아티스트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어도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민진 대표가 아이돌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온 걸까? 민진 대표가 원한 건 독립 경영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간섭에서 벗어나서 대표로서 정당한 권한을 요구했을 뿐인데 오히려 하이브 측에서 태클을 거는 게 아니냐. 실제로 민진 대표는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독립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권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민진 대표가 요구했던 내용은 어도어가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아니라 민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의 계약서상의 내용 수정이었습니다. 민진 대표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계약 해지 요구권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주 간의 계약서를 서로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도어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및 갱신권을 요구한 겁니다. 계약 체결이나 갱신권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권을 민진 대표에게 줄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왜냐? 어도어 이사진들은 이미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도어의 이사진들은 민진 대표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진들의 결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민진 대표는 대체 왜 하이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권을 달라라고 했을까? 문제는 바로 어도어의 대주주가 바로 하이브라는 겁니다.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가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하이브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회사가 어떤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도어의 이사회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임권으로 안건을 올린다.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힌다? 그러면 대주주의 권한으로서 어도어의 이사진들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통해서 사전에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이 올라올 경우 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인데요. 하지만 전속계약 해지권이 이사회가 아닌 어도어의 대표 이사에게 부여된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사회 개최 없이 미진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아티스트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아티스트 혹은 회사 측에 귀책 사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민진 대표가 부사장과 나눴던 카톡 내용입니다.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권리 침해 소송을 한다? 그 경우 민진 대표가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민희진 대표 요구대로 하이브 측에서 계약 해지권을 민희진 대표에게 줄 경우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를 잡을 만한 그 어떠한 계약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문제지 하이브는 뉴진스에 대한 권한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이브가 상장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하이브가 배임 혐의로 고발이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민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돈 문제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돈 문제가 발생하냐? 민진 대표는 현재 어도어의 지분 1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5%입니다. 자, 그래서 민진 대표가 이 18%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의 설립 과정에서 민진 대표에게 15% 정도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 15%를 주는 과정에서 민진 대표가 세금 문제로 인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분을 받게 될 경우 내가 지불해야 될 세금 문제가 너무나 크다. 40% 가까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면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는 차선책으로 구주 매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 민진 대표에게 13%의 주식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요. 심지어 하이브에서는 민진 대표에게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10억 원에 달하는 돈까지 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민진 대표가 이 지분 13%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옵션까지 부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논란이 되고 있는 멀티플 옵션과 풋백 옵션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주가 수익 비율에 따라서 무려 13배에 달하는 멀티플 옵션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풋백 옵션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 뜻이 뭐냐? 민진 대표가 언제든지 자신의 지분을 주가 수익 비율의 13배에 달하는 가치로 주식을 팔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이브에서는 그 가치에 따라서 민진 대표의 지분을 매입해야 한다. 사실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5%였습니다. 민진 대표는 이 13%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5%의 지분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하이브에서는 민진 대표의 이 5% 추가 보상 요구를 들어줍니다. 문제는 뭐냐? 민진 대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지분 13%는 13배에 달하는 멀티플 옵션과 풋백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분 5%는 따로 풋백 옵션이나 멀티플 옵션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민진 대표는 풋백 옵션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매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평생 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계약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민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느냐? 정말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이 주식을 팔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느냐? 확인해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의 동의 없이 못 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본 이후에 제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팔 수 없다는 조항은 외부 세력에게 팔 경우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도 본인 회사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주식이 팔릴 경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 인사에게 팔 경우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이브는 민진 대표가 5%의 지분을 내놓을 경우 시장가로 우선 매입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의 동의 없이 주식을 팔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상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민진 측에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주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5%에 대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14%와 같이 13배에 달하는 멀티플 옵션과 풋백 옵션이 없다. 시장가로 5%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 뉴진스가 굉장히 잘 되면서 주주 간의 계약이 재협상됐다는 겁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 과정에서 13배에 달하는 멀티플 옵션을 30배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 대해서도 풋백 옵션과 30배의 멀티플 옵션을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간의 재계약 과정에서 멀티플 상향과 풋백 옵션의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민희진 대표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18%의 어도우 지분에 대해서 주가 수익 비율의 30배에 달하는 가치를 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 어도우에서 낸 수익을 반영을 하면 그 금액이 최소 2,500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희진 대표의 멀티플 옵션의 경우에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어도우의 수익이 늘면 늘수록 그에 준해서 30배에 달하는 가치로 하이브가 그 주식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뉴진스의 해외 공연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도우의 영업이익이 현재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플레디스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간다. 민희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 단위가 넘어간다. 뉴진스 멤버들이 아니라 민희진 대표에게만 조 단위가 넘는 돈이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 가치로도 민희진 대표가 요구를 한 금액은 2,500억입니다. 그런데 이수만 회장의 경우에는 SM을 팔 당시 4천억 정도를 받았고 박진영 씨나 양현석 씨의 경우에도 자신의 주식 가치가 최대 4천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의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대로 진행이 되면 현재 가치로만 2,500억, 영업이익이 상승될 경우 그 비율의 30배로 자신의 주식 가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조 단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민희진 대표가 어도우의 영업이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많이 벌어주는데 당연히 하이브 입장에서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영업이익과 주식 가치는 다릅니다. 뉴진스가 앞으로 5, 6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을까? 물론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회사 가치와 영업이익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에게 배분해야 되는 돈을 모두 주고 나서도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여야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다. 멤버들에게 돈을 다 주고도 1조 원이 넘는 돈을 번다? 아이돌로? 그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민희진 대표에게 1조가 넘는 돈을 주고 마이너스가 날 경우 오히려 하이브 입장에서는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배임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법적으로 배임이 성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다수의 법조 관계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자료가 전부일까? 두 번째, 하이브에서 선임한 김현장이면 모른다. 그런데 제가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자료가 전부가 아니다. 특히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내부적인 핵심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과 어도우 내의 인사 자료를 제3자에게 공유한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직접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회사 하이브의 핵심적인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혹은 어도우 내의 인사 자료를 제3자에게 실제로 넘겼을 경우 이 문제만을 가지고도 민희진 대표에게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모두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민희진 대표가 보유한 18%가 30억 원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욕심을 안 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았다면 1,000억 원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30배에 달하는 멀티플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찬탈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내용들은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방을 통해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브가 절대 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민희진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하이브가 업계에서 문제라고 지적받는 내용 역시 적지 않습니다. 멀티 레이블의 대표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 간섭해서 어떻게 창의적인 작품들이 나오겠냐. 다만 근본적인 내용은 결국은 돈이다. 그래서 돈 문제 위주로 먼저 관련 내용을 따져봤다.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에게 줄 1,000억 원을 아끼기 위해서 민희진 대표에게 억지스러운 배임 혐의를 씌웠다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문제로 인해서 시총이 1조 원 넘게 빠졌습니다. 1,000억을 아끼기 위해서 1조 원을 넘게 시총을 낭비한다?
과연 합리적인 일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문제는 양측 모두가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